공부하는 개미의 주식사냥 일지. 안녕하세요. 사냥개미입니다. 네, 이번 영상은 내년 주식시장 등락 두 가지 지표에 집중이라는 제목으로 풀어볼까 합니다. 자, 12월 13일이었죠. 지난 12월 13일에 이제 한 9일 정도가 지난 시점인데요. 아주 미국에서 중요한 지표 하나가 발표가 됐었습니다.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. 네,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, 물가 상승률 지표 발표가 있었는데요. 실제로 시장에서는 굉장히 기대감을 갖고 있었습니다. 왜냐하면 6월 달 정도부터 물가가 계속 하락하는 흐름을 보여줬기 때문이에요. 그리고 실제로 12월 13일 날 발표됐었던 물가 지표도 시장 컨센서스 7.3%보다 0.2% 낮은 7.1%로 나오면서 실제로 투자자들은 아주 기뻤던 그러한 기억이 있습니다. 주식시장도 당연히 수급이 좋았고 그날은 상승했던 기억이 있죠. 자, 그런데 정작 더 중요했던 것은 12월 15일, 13일 발표 이후 이틀 뒤인 12월 15일에 미국의 금리 결정이 있었다는 것이었죠. 그리고 이제 금리 결정과 함께 또 FOMC 위원들의 경제 전망 보고서가 발표가 되면서 지금 여기서 느꼈던 잠시간의 기쁨에 찬물을 확 끼얹었던 그러한 기억이 있습니다. 자, 그때 발표됐던 이제 보고서를 잠깐 인용하면, 실제로 이게 3월, 9월, 3, 6, 9, 12 이렇게 3개월마다 한 번씩 분기별로 발표가 되는 경제 전망 보고서인데요. 그 보고서에서 9월 달 보고서는 이 내년도 금리의 상단을 한 5%로 딱 예측하고 있었습니다. 예, 그 위원들이요. 근데 이번 12월 달에 발표된 보고서는 금리 상단이 5.6%로 높아졌어요. 네. 그리고 금리가 가장 이제 좀 주요하게 예측하는 금리 포인트를 한 5.1% 정도로 이 중간값이 형성이 됐었습니다. 자, 이렇게 점도표, 그러니까 예상치죠. 일종의 위원들의 기대치인데 이 기대치를 시장은 주목하고 있었고 이 점도표가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서 시장이 갖고 있었던 상승 랠리에 대한 기대감을 확 꺾어버렸습니다. 자, 그렇다면 저희는 좀 의문이 들죠. 왜 아까 말씀드렸던 이러한 가장 중요하게 보는 물가라는 지표, 이 물가 지표인 소비자 물가 지수가 예측치보다 낮게 나왔고 가장 최근에 그리고 6월 달부터 계속 하락하는 흐름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예상과는 달리 왜 FOMC 위원들은 내년도 금리 상단치를 위로 끌어올렸을까요? 음, 그 부분으로부터 저희는 이제 내년도 주식시장을 예측해 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지표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. 아까 봤던 그 경제 전망 보고서를 다시 한번 보면요. 거기에서 이제 이 페이지를 보면 네, 이렇게 이코노믹 프로젝션에 대한 이 멤버들이 전체적으로 가정이나 네, 이 통화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이 전망치들을 예상하는지를 뭐 중간값부터 시작해서 그 범위 뭐 이런 것들을 다 한번 이렇게 표로 작성해 놓은 페이지가 있습니다. 근데 실제로 이 연준 위원들의 어, 금리를 결정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근거는 여기에 나와 있는 바로 이 두 가지였어요. 네. 실업률과 그리고 PCE라고 표현되어 있는 개인 소비 지출 네, 지수입니다. 그래서 Personal Consumption Expenditure 이게 약자인데요. 네, 그래서 어쨌든 개인 소비 지출이다. 그리고 Unemployment Rate 실업률 이 두 가지 지표를 보고 그 근거로 금리를 낮추지 않고 오히려 금리의 상단치를 올렸던 그런 결정이 나왔다고 볼 수가 있겠어요. 자, 그럼 차근차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. 첫 번째로 이제 실업률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죠.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지표. 첫 번째, 실업률. 자, 이 실업률 같은 경우는 실제로 저번 12월 2일에 발표된 실업률이 시장의 예상치인 3.7%로 똑같이 나왔습니다. 근데 이 연준 위원들은 이 3.7%라는 실업률을 굉장히 낮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어요. 즉 거의 고용 시장이 아주 견조하고 이제 사람이 없어서 계속 구인을 하고 있다. 뭐 이런 뜻으로 해석을 한다라는 거죠.
이 실업률이 3.7%라는 건 거의 완전 고용 상태다라는 것을 또 의미하기도 하는데, 역사적으로 봐도 미국의 이 실업률이, 네, 10년, 25년치로 놓고 봐도 가장 최근에 발표된 실업률이, 예, 정말 낮은 수준이죠. 음, 거의 최대로 낮은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그만큼 고용이 잘 되고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. 그래서 이제 연준에서도 이제 노동시장이 상당히 견조하게 되어 있으므로 아직은 금리를 낮춰서 뭐 경기를 부양하는 정책, 네, 이런 걸로 돌아가는 것은 상당히 시기상조다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고 봅니다. 자, 근데 저희가 이제 좀 주목해 봐야 될 것은 요즘 심상치가 않아요. 네, 분위기가 별로 좋진 않습니다. 지금 보면 빅테크에서, 네, 월가에서 지금 계속적인 해고 소식들이 나오고 있어요. 미국의 화이트 칼라, 네, 추운 겨울이다. 그래서 이제 빅테크 기업들이 좀 해고를 많이 하고 있고 특히 메타에서 엄청난 구조조정이 있다고 하는 뉴스가 있는데, 그리고 월가 쪽에서도 직원의 최대 8%를 해고하겠다. 네, 내년 증시가 뭐 어쨌든 월가 해고 바람이 계속 불고 있다. 뭐 이러한 뉴스 기사들이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. 어쨌든 이 빅테크 쪽 그리고 금융업계부터 엄청난 구조조정 바람이 불고 있다라는 건데요. 어, 근데도 실업률이 그렇게 낮게 나왔다는 건 아직은 이 테크 쪽이나 금융 쪽을 제외한 노동시장은 견조한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. 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이 지표가 또 중요한데요. 미국의 리테일 세일즈, 네, 소매 판매 지표입니다. 이 소매 판매 지표가 지금 요것도 한 7월 달을 기점으로 계속 보면 낮아지고 있어요. 네. 이 소매 판매라는 건 결국에는 판매량이 얼마나 잘 되고 또 소비가 얼마나 잘 돌아가고 있는지 뭐 이런 부분을 또 예측해 볼 수 있는 지표다 보니까 이 소매 판매 지표가 내년 1월 18일에 또 한번 발표가 있는데 요게 또 어떻게 될런지를 좀 주목을 해봐야 됩니다. 만약 이 소매 판매 지표가 계속 하락하는 흐름으로 더 밑으로 빠지게 되면 결국에는 이 소비가 계속 줄게 되고, 네, 어찌됐건 이 소비와 연관된 뭐 유통업종이라든지 서비스 업종 쪽에서도, 네, 인력 구조의 구조 조정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예측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자, 이 부분을 좀 우리는 다 주목해야 된다라는 말씀을, 네, 드렸습니다. 그래서 이 다시 실업률로 돌아와서 말씀을 드리면 요 미국의 실업률은 1월 6일 날, 네, 또 발표가 한번 있습니다. 한국 시간으로 GMT 시간 더하기 9시간을 해야 되니까 저녁 10시 30분에 발표가 있습니다. 어찌됐건 이 시장의 컨센서스는 아직은 나오지 않았지만, 네, 시장의 컨센서스보다 실제 발표되는 지표가 만약 높게 나온다면, 그러니까 실업률이 올라간다면 주식시장에는 호재성 재료로 작용을 할 것이고요. 만약에 실업률이 좀 더 낮아진다면 아마 그럴 가능성은 좀 희박할 것으로 보이긴 하는데 어찌됐건 낮게 나온다면 반대로 주식시장에는 악재성 재료로 작용을 할 겁니다. 그래서 이 실업률이라는 부분을 우리는 꼭 주목해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, 네, 드렸고요. 자,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가 요 부분을 좀 주목을 해봐야 됩니다. 미국의 PCE, 아까 이제 뭐 경제전망 보고서에도 잠깐 말씀드렸죠. 여기 나왔던 이 PCE 인플레이션, 이 지표를 우리는 또 주목을 해봐야 되는데요. 요게 미국의 연준에서 이 CPI 지표보다 이 PCE 지표를 훨씬 더 중요한 근거로, 네, 금리 결정에 사용한다고 합니다. 소비자 물가지수인 CPI와 이 PCE, 개인 소비 지출이라고 표현하는데요.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보통은 뭐 소비자 물가지수 이런 거는 뉴스에서도 좀 많이 들어보시고 어찌됐건 좀 익숙하실 텐데 이 PCE는 약간 생소하실 수도 있습니다. 하지만 아까 그 연준 보고서에서도 이 PCE를 근거로 한다고 말씀드렸죠. 자,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지표라는 말인데 그럼 왜 CPI, 그러니까 소비자 물가지수 말고 이 PCE, 개인 소비 지출을 지표를 자꾸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일까요? 자, 우선 이 PCE와 CPI 지표 모두 소비자가 쓰는 생활비 용을 나타내는 것은 같습니다. 근데 결론적으로 가장 다른 것은 저희가 이제 PCE, 네, 개인 소비 지출
지표가 더 현실 반영을 촘촘하게 잘 해준다는 거죠. 자,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비교를 할 수 있는 뭐 이런 자료들을 좀 찾다가 좀 잘 정리되어 있는 기사가 하나 있어서 그 기사를 한번 인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여기서도 이제 말씀을 이렇게 하네요. 소비자 물가 지수인 CPI와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인 PCE가 있는데 뭐 PPI라고 하는 생산자 물가 지수는 이번에서는 다루지 않겠습니다. 자, 이 두 가지 모두 소비자의 생활비를 나타내는데 어찌됐건 이 바스켓, 그러니까 이 지표를 결정하는 여러 가지 상품 목록이겠죠. 그 상품의 종류와 비중에 따라서 이 지표가 차이가 난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좀 정리를 해드리면, 요 부분이 또 중요해요. 그 왜 연준위원들이 이 PCE를 더 중요하게 보느냐. 이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. CPI를 계산할 때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상품의 종류들, 즉 바스켓은 2년 주기로 종류를 변경하지만 PCE 같은 경우는 매달 바뀐다.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매달 소비되는 패턴이나 경제 상황, 뭐 국제 정세, 뭐 이런 것들에 따라서 이 가격들의 변동이 달라지잖아요.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촘촘하게 반영을 해준다는 거죠. 더 시점을 쪼개서. 자, 그리고 이 부분도 또 하나의 이유입니다. CPI 같은 경우는 소비자에 의한 직접적 지출만 우리가 카운팅을 하는데 PCE는 소비자에 의한 지출 그리고 또 플러스 소비자를 위해 지출되는 상품까지도 된다. 소비자를 위한다. 근데 이거 좀 헷갈릴 수 있습니다. 네, 밑에 예시가 잘 나와 있더라고요. 소비자를 위한다라는 거는 소비자가 직접 지출한 것이 아니라 제3자가 소비자를 위해 지출한 것을 의미한다. 그래서 대표적인 사례로 보면 여기 나와 있죠. 고용주가 노동자를 위하여 건강보험료를 지출하는데 뭐 이러한 건강보험료 같은 것들을 예시로 들고 있어요. 그래서 건강보험은 PCE에는 포함이 되지만 CPI에는 포함이 안 된다라는 거죠. 자, 그리고 이제 밑에 보면 이제 항목별 가중치가 나와 있는데 여기도 지금 주택하고 의료가 가장 큰 차이를 보여줘요. 근데 어찌됐건 가중치가 PCE가 좀 더 작습니다. 주택이. 그리고 의료 쪽은 더 높아요.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뭐냐면 결국엔 실질적이고 또 지출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, 그게 또 의료비잖아요. 그런 것에 가중치를 좀 더 준다라는 거죠. 그래서 이 부분도 이 CPI와 PCE의 차이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. 또 마지막으로 드는 요 하나의 또 예시는 요 부분인데요. 한번 보시면 특정 상품이 이제 외부 충격, 그러니까 즉 뭐 국제 정세라든지 뭐 전쟁이 될 수도 있고요. 여러 가지 그 외부 충격으로 인해서 특정 상품 가격이 급등할 때가 있죠. 뭐 곡물 가격 급등하잖아요, 요즘에. 네,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, 또 에너지 가격도 그렇고요. 여러 가지 이러한 특정 상품 가격 급등 시에 예를 들면서 깻잎 가격을 얘기하는데 소비자들이 이전보다 적게 당연히 깻잎을 소비하겠죠. 높아졌으니까. 그 대신에 깻잎 대신에 상추를 더 소비하는 현상이 나온다. 이런 현상을 우리는 대체 효과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대체 효과를 이 CPI 같은 경우는 제때 반영하지 못하는 결함이 있다라고 표현을 해요. 왜냐하면 CPI 바스켓이 2년마다 바뀌기 때문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죠.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촘촘한 시점에 따라서 반영을 해줘야 되는 부분을 반영을 잘 못해준다라는 이야기고요. 근데 이제 PCE 같은 경우는 매달 그 바스켓이 바뀌니까 이렇게 대체 효과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라는 겁니다. 그래서 총 한 네 가지 정도 이 CPI와 PCE의 차이점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결국엔 이러한 이유 때문에 연준 위원들도 금리를 결정함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근거로 CPI도 물론 보겠지만 PCE라고 하는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를 좀 더 중요하게 반영한다라는 것입니다. 자, 이 방금 말씀드렸던 PCE 지표는 한국 시간으로 12월 23일, 여기도 오후 10시 반이겠네요. 한국 시간으로. 그때 발표가 됩니다. 그래서 실제로 이 액추얼, 실제 지표가 어떻게 발표가 될지 우리는 상당히 주목을 해야 되고요. 왜냐하면 연준 위원들이 이 PCE 지표를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이 지표가 만약
예상보다 그들의 예상보다 좀 더 낮게 나온다면 결국에는 물가가 계속 더 잡혀가고 있구나. 잘 잡혀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당연히 금리 인상에도 좀 뭔가 제동이 걸릴 수 있겠죠. 네, 계속적으로 금리 인상을 할 수는 없겠다라는 그런 예상을 해봅니다. 물론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점도표도 뭐 확정치는 아니에요. 어찌됐건 기대치고 내년에 또 가봐야 압니다. 그래서 실제로 이런 물가 지표라든지 처음 말씀드렸던 실업률 지표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표들이 어떻게 나옴에 따라서 또 기대치는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속적으로 이런 지표들의 흐름에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자, 제가 실업률 그리고 개인 소비 지출 이렇게 두 가지 지표를 말씀을 드렸습니다. 어찌됐건 우리 주식 투자를 하는 개미들은 이 두 가지 지표에 대해서 내년 증시가 어떻게 될지 거기에 대한 아주 중요한 근거를 가지고 있는 지표들이기 때문에 꼭 챙겨보고 관심을 가지셨으면 합니다. 네, 저도 영상으로 계속 한번 업로드 해드리도록 할게요. 자, 그럼 이번 영상은 이상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사냥개미였습니다.